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인분 통해서 일단 상담드렸던 분인데요. 제가 항상 앞에서 얘기를 다 못하고, 왜냐면 사실은 그게 뭐 오피셜한 유료 상담도 아니고 제가 상처될 말이나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영상으로 남기는데요. 이 질문이 몇 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남겨놓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데 집에 대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혼부부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한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건 두 사람만 안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양가 부모님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왜 영상을 찍냐면, 그리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못 했는데요.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여러분.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나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요 주제만 놓고,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있고 남성분이 있는데 요번에 올해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데, 여자분은 집을 사자, 남자분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사겠다, 전세나 월세로 살자예요. 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은 혹시 그분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영상을 남긴다고 전혀 연관이 없을 거니까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과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건데,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 저는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생각 드시잖아요. 야, 얼음공장 너 진짜 이거 완전 또라이구나.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는데 집에 대한 의견이 안 맞는다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돈에 미친놈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제 의견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집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도 정말 많은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남성으로서 느끼는 거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 남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 케이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생각할 게 많고 앞으로 펼쳐질 일이 많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남녀가 둘이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누구랑 같이 하면은 일은 새롭겠지만 반복된 일상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는 결혼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돈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세요. 못 느끼시죠? 왜 그러냐면 항상 돈에 맞춰 사는 거거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산 옷이나 차나 여러분 집이나 관광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전부 다 돈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도 영향을 받아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저부터 인정을 할게요. 저 돈에 맞춰서 살아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거, 막 퍼스트 클래스 타고 싶고 롤스로이스 타고 싶은데 못 탔어요. 돈에 맞춘 거고요. 심지어 옛날에 지금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밥 한 끼 좋은 거 제대로 못 사줬어요. 돈 없어가지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인정해요. 좋은 데도 못 데려갔어요. 돈에 맞춰서 살았어요. 이 돈에 맞춰서 사는 건데, 이 돈의 덩어리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집 문제는 결혼한 다음에 서로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수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신 때문에 집을 못 사서 점점점, 그때 당신 때문에 전세 연장을 해서 점점점, 그때 당신 아버님이 안 도와주셔서 점점점, 그때 당신네 어머님이 대출에 도움을 안 주셔서 점점점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대박이에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싸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느낀 스트레스는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울증, 폭식증, 싸움에, 이혼에, 결혼 미루고 안 하고 파혼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못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점점점 조심해야겠다고 느낀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권은 이제 바뀐다고 하고, 지방선거 총선 다가오는데 규제는 겹겹이 쌓여 있고, 대출은 맡겼다가 좀 풀린다는데 가보면 제대로 풀린 건 아직 없고, 규제는 바꾼다는데 아직 바뀐 건 없고, 5월 11일 날 시작한다는데 또 그 전에 또 무슨
청와대 이전한다고 그런 이슈도 그런 이슈 때문에 다른 게 또 묻혔다가 또 인수위에서 다른 얘기를 했다가 되게 복잡하시잖아요. 막 복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결정을 하기 싫으실 건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집을 산다 안 산다가 지금 의견이 안 맞으시잖아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이 산다 안 산다 의견이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거나 뒤로 미루는 건데 여러분 이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신혼부부 특히 신혼 예비 부부들 잘 들어주세요. 집을 사는 건 좋아요. 그 얘기 하실 거잖아요. 역시 너구나. 넌 집 사는데 미친 애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집을 사는데 미루는 건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는데 미루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월세, 전세, 매매, 부모님 집. 네 가지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으세요? 아, 나는 지금 남자친구가 살던 집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월세잖아요. 아니면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건 미루는 게 없어요. 선택이에요, 지금은. 월세냐, 전세냐, 매매냐. 요거예요. 부모님 집은 뭐라고 날까요? 사실 이것도 임대차거든요. 무상거주. 어쨌건 간에. 그런데 제가 올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월세나 전세가 안 좋은 초이스라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은. 월세나 전세는 안 좋은 초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부부분들이 만약에 올해 전세나 월세를 택했다? 그럼 나중에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결혼하는데 와이프는 집을 사자는데 남편은 집을 사지 말지요. 그럼 남편 말을 듣는 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을 안 사시는 게 아니에요.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계약했죠. 그럼 그 다음에 결과가 안 좋을 때 와이프분이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가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 말 듣고 월세나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남편이 잘한 거니까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폭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요? 왜냐면 일단 폭락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못 사요. 살 수 있을 것 같죠?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를 택했는데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때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부동산이 경험이 많은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다 못 사요. 95% 이상 못 사요. 제 주변에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려갈 때.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 소리를 들었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건 간에 들어가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안 사고 계속 버텨요. 언제까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올라갈 때 이제 관심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거꾸로 월세나 전세를 택했는데 집값이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와이프는 분명히 사자고 했죠. 그러면 싸움이 안 날까요? 왜냐면 이게 눈앞에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강남이나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미루신 분들은 지금 어쨌건 마음 안에서 날아간 돈이 일단 기본적으로 10억은 넘어가요. 10억은 여러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싸우다 못해 잠이 안 오고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말을 듣고 이번에 월세 전세가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까지 얘기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집을 사고 싶어? 그럼 사자. 그럼 이거 사면 되고. 대신에 살 때 뭐예요? 2년 후, 4년 후에 떨어져도 우리 그 집에 살 거니까 잘 버텨보자. 신혼생활 거기서 잘 버텨보자. 그리고 내려갔을 때 만약에 돈이 되면은 내려갔을 때 옮겨 타자. 좀 더 좋은 데로. 원래 내려갔을 때 옮겨 타면 좀 좋거든요. 공부를 해보자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 남편 얘기를 들을 거면 좋아.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자. 대신에 2년 후, 4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가도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자. 나도 당신 의견 따르는 거니까 그건 군말 안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전세 월세를 살 거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렇게까지 2년 후, 4년 후의 계획, 그리고 2년 후, 4년 후에 집값이 올랐을 경우, 내려갔을 경우를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남의 얘기 들으니까 처음엔 좀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사세요. 이러려고 했는데 듣고 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공통적으로 집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 남편분이 월세 전세를 살자고 하는 분도 이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제관념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분 또 들어보면은 월세 전세를 사자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 이분 인생은 안 소중합니까? 똑같이 소중한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월세 전세를 살고자 하는지 이유가 있고 들어보면 여러분조차도 설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통해서 오케이 당신 말을 듣고 2년 후 4년 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자까지 되면은 전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일단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결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하고 보자. 이거는 전 진짜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주변에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돈 문제랑 막 돈을 필두로 가족들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이, 물론 저도 아직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채널을 보고 계시겠지만, 두 사람만의 문제만으로 그렇게 많이 트러블 있지 않아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트러블이 되는 분들은 거의 이혼해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 아내의 문제다. 진짜. 최고 이 메인 문제가 두 사람의 문제다면 거의 이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보면 계속 싸우는데 계속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외부 어떤 직업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좀 많거든요. 양육의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집에 대한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자체가 안 돼. 막 2년 후에 집값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자. 2년 후에 집값이 내려가면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 자체가 안 돼. 보니까 이 남자나 아니면 이 여자가 생각 자체가 없어. 집에 대해서 일단 지금 뭐 집 사는 게 싫으니까 월세 전세 들어가고 플랜 B 그 다음이 없다. 그래도 전 결혼 반대예요. 근데 제가 남의 인생에 원래 이리라 저리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제 주제를 아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저라면 그거에 대한 관념이 서로 안 맞으면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더 잘 살자고 사는 건데, 더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물론 이제 저도 제 나이대에 돼서나 하는 얘기지만 남녀 간의 사랑으로 꽁냥꽁냥 사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만할까요, 지금? 정말 제가 이건 영상으로 틀면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잘 안 찍는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나 지금 제 현실을 보거나 바깥을 나가보면 여러분 세상은 따뜻하지 않아요. 진짜 냉정해요. 여러분한테 따뜻한 척 하는 정치인이나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척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제 인생에 가장 똥물을 끼얹었던 인간들은 저한테 따뜻한 척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건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뜻한 척, 자긴 나눠줘도 되는 척, 끌어안아주는 척, 자기는 바라는 거 없는 척,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착한 사랑 컴플렉스, 착한 사랑 컴플렉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악마들이에요. 절대 조심하세요. 저는 밖에 나가면 저 같은 사람 좋아해요. 야, 할 말 하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이득을 줄 수 있다.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먼저 선행을 베풀면서 나중에 딴 얘기하는 사람, 먼저 선행을 베풀면서 사실은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 선행을 베풀면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런 착한 척하는 사람 말고요. 사실은 이 얘기가 하고 싶은데 너무 뱅뱅 돌렸는데요. 왜냐면 들으시고 상처될까봐. 자, 아내가 될 사람이야, 남편이 될 사람인데 당신 맘대로 해. 난 당신만 따라가. 괜찮아. 난 당신만 행복하면 돼라는 사람은 저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욕심이 있고 꿈이 있고 의견이 있고, 난 당신이 이런 게 좋아. 난 당신이란 이런 가정을 이끌고 싶어. 우리 집은 이래. 당신네 집은 이래.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주변에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당신만 있으면 되고 집도 필요 없고 월세도 되고 다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럴까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TV 켜보고 뉴스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엉뚱한 짓을 하시죠. 젊은이 여러분들, 신혼부부 여러분들, 전 정말 응원하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 든 남자들이 좀 이렇게 권력을 갖고 돈을 갈면 꼭 딴짓하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도 좀 사치스럽게 다니시고, 이상하죠?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요. 그건 저도 욕하고 싶으시죠? 같이 욕하세요. 인간 비슷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해요. 그런데 하물며 젊은 청춘의 사랑을 보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돈이 필요 없을까요? 나중에 안 변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변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변했을 때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너무 한국이 지루해. 한국이 너무 슬퍼.
한국이 너무 치열해. 외국 나가고 싶어. 어떻게 나가실 건데요? money. 아, 애를 낳아보니까 너무 예뻐. 욕심이 없었는데 의사 만들어주고 싶어. 뭐가 필요해요? money. 아, 살아보니까 남편이랑 24평 신혼살림 너무 행복했는데 아, 숨 막혀. 코로나 때문에 56평 가고 싶어. 뭐가 필요해요? money.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돈이 자유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의 재산을 축적을 시켜줄 수 있는 돈의 집에 대한 문제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안 맞는 것까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도 없다? 생각도 없다? 무조건 상대방한테 떠넘긴다? 그럼 나중에 책임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는 얘기 좀 해봤습니다.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지금이 그거 고민 많이 하시는 시즌인 거 아시죠? 이제 5월에 신부란 얘기도 있고 좀 다가오잖아요. 아마 얘기들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듣고 제 주제에 뭘 알겠습니까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찍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 인생 이래라 저래라 하고자 찍은 영상은 아니라는 점 한번 좀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